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순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취업규칙 그 매뉴얼을 또 다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그 기존에 비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또 변화가 있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건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업규칙 매뉴얼은 강남노법인에서 12번째 매뉴얼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취업규칙은 모든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그런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착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된다는 이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적 의무 차원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맞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나 아니면 어떤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뭐 장이 없더라도 시스템에 돌아간다, 이런 그 내용이 바로 취업규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을 가지고 스스로가 만들어진 어떤 규율을 가지고 따라서 이제 회사가 이제 경영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기 잠깐 보시면은 취업규칙에 어떤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뭐 법적 의무인데 가급적 사례 위주로 회사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업주의 의무, 그리고 또 법적 의무적인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93조에는 13가지의 필수계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임의계제 사항, 그리고 취업규칙은 근로 조건과 서비스, 복무 규율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취업규칙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그리고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이런 관계를 어떤 사례 위주로 제가 설명한 부분이 법적 의무의 부분입니다. 가급적 좀 사례 위주로 재미있게 이 취업규칙을 많이 이용해야겠다. 취업규칙 매뉴얼을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1장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표준 취업규칙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표준 취업규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 필수기재사항, 또 임의기재사항, 그리고 해당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관련된 참고 지식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뭐 규정이나, 그러니까 징계 규정이나, 또 이제 관련된 뭐 수습 기간이나, 또 뭐 정년이나, 또 근로시간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나, 또 선택적 근로자나, 또 재량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입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외에 뭐 휴일 휴가제도, 또 병가제도, 또 휴직제도, 이런 부분까지 성격을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뭐 개인정보나 아니면 또 회사 영업비밀, 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업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또 회사만의 고유의 이제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뭐 선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재사항이 자주 바뀌나요? 아니면 어떤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맞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동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닌데, 이제 반드시 이제 바뀔 때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들어왔고 또 거기에 그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서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그런 내용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어떻게 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수기재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법 개정과 동시에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법이 바뀜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취업규칙은 또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근로조건화 된 거는 그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들에게 어떤 뭐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의 관계, 또 단체협약과 그 취업규칙의 관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처음부터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 규칙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우리 그 강남노법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 노동법에 따라서 표준화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그런 취업 규칙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남노법인에서는 그 노동법 앱에 그 취업규칙 자동 작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샘플 그리고 그 괜찮게 잘 만드는 회사의 샘플 하나, 샘플 둘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샘플을 가지고 이제 골라서 회사의 어떤 규모나 또 회사의 성질이나 성격 등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 매뉴얼은 이런 그런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예를 이제 들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가 부분,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조사 부분도 있고 또 병가 부분 또 그 외에 또 그 근로시간을 집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 이게 바로 취업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취업규칙 매뉴얼은 반드시 그 실무자들이 꼭 참고하고 또 반드시 이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법적 의무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그 사례 위주라는 게? 그러니까 가급적 기존의 법 규정은 명확합니다. 근데 사실 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내용 그리고 또 이렇게 노동부 안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한 3개의 어떤 샘플을 가지고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취업규칙 회사의 어떤 규정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취업규칙에서 녹아내서 좀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규칙은 대부분 회사들이 반드시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취업규칙 매뉴얼이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다. 특히 그 실무자인 어떤 종봉수 노무사 저 같은 이런 노무사도 이 취업규칙 매뉴얼을 꼭 참고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꼭 그 필수적인 내용만 있고 단지 형식적으로 채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그 현실에도 꼭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취업규칙 매뉴얼을 다 완성을 하신 다음에 많은 우리 그 고객이라든지 그 사용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취업규칙 매뉴얼은 거의 지금 편집 작업이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가급적 8월 말까지는 출간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면은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